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한번 해답 찾아보시죠.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나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해석을 해보면 우리 시장의 하락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타겟 실적 우려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갑을 더 닫는다는 걱정이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차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지난주 제가 방송 나와서 항공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앵커님은 효녀여서 비싸도 한다. 지갑을 뭐 그렇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도 사실 리오프닝이 우리보다 먼저 됐고 물가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이제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그 소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비 지표를 딱 보고 느낀 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는데 미국 증시 왜 올랐을까? 딱 드는 생각이 오버랩 되는 게 우리 어린이날이 약간 오버랩 되더라고요. FOMC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다 그 다음날 바로 급락했잖아요. 약간 시간차 공격이 나온 것 같고요.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소비가 줄어들지 않으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요. 그거는 연준도 알고 있는 거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이제 이론에서 배웠었던 이야기고 근데 연준이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거를 논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착륙은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가 둔화될 거고요. 물건값이 오르니까 이번에 소비 지표에서도 벌써 휘발유부터 소비를 줄이더라고요. 이제 7, 8월이면 휴가 시즌,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수요는 더 늘어날 텐데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내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이렇게 비싸고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고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서 하나 줄여야 되잖아요. 지갑을 좀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는 좀 둔화될 겁니다. 이번에 월마트라든지 타깃이라든지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였거든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소비가 둔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덜 만들겠죠. 산업 생산이 안 좋아집니다. 산업 생산이 안 좋아지면 어제 구리값이 한 12% 하락했더라고요. 닥터 코퍼라고 하죠. 경제학 박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경기의 바로미터죠. 네. 그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게 구리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소비라는 것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수치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리상으로 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돈이 좀 많고 뭐 팬데믹 때 돈 안 써서 지갑에 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멋모르고 쓰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 시점이 딱 터지고 나면 그럼 내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8% 올랐으니까 8%만큼 소비를 줄여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20%, 30%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에 대한 충격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침체를 지금 시장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산 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식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비트코인도 들어오다 보니까 3,720만 원. 오늘 이제 이전에 비트코인 급락했을 때 저점이 3,700만 원이었는데 오늘 딱 3,700만 1,000원 찍고 한 20만 원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반등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금 뭐 루나 사태라든지 이러면서 돈이 공중으로 다 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주식도 빠지고 코인도 빠지고 이제 집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모기지 금리, 대출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주변에 집값 보면 조금씩 떨어지는 데 보이거든요. 그러면 소비 심리는 더 얼어붙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침체를 좀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좀 흔들렸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은 벌써 소비 심리는 굉장히 얼어 있습니다. 이제 그 소매 판매 이전에 발표됐었던 5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요. 지금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은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생각하는 인플레도 잡고 경기도 잡는 그 그림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 비행기 사드리고
비행기를 사드렸어요? 아니, 그 비행기 표를 사드리고 그 정도. 제가 카드값이 확 줄었어요. 아, 그렇죠. 네, 적어도 몇백만 원은 줄였습니다, 정말.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완전히 환경이에요. 소비를 줄인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 기업들 네. 이제 물건 좀 덜 만들 거고 네. 인플레이션은 잡히겠지만 네. 경기도 뭐 같이 이제 내려오겠죠. 예, 그리고 요즘 골프장에 그 젊은 친구들이 사라졌대요. 코인이 급락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사실 경기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하나인 것으로 저는. 남성 의류 매장 가보면 제일 좋아요. 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남자 옷부터 안 삽니다. 아빠 옷부터 안 사기 때문에 남성 의류 매장이 이제 가장 빠른 경기를 반영하는. 아, 그렇군요. 이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면 말씀하셨듯이 자산시장 요동치고 나의 재테크 전략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깊은 시점이라서 일단 소비부터 줄였습니다. 네, 일단 소비는 줄이셔야 되고요. 예. 아끼셔야죠. 뭐. 네. 근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기회들을 좀 보고 있는 것이 바이든이 한국을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똑똑해지셔서 바이든이 한국 와서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의 주가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겉으로는 해석하지만 모두 댓글이 뭐라고 올라오면 어차피 다 자기 나라 좋으려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이기주의야. 네. 이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방안으로 시장은 한번 반응했어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쪽에 공장 세우는 기업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첫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둘째 날은 이제 4대 그룹 총수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 LG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 그 얘기겠죠. 미국의 공장 좀 빨리 지어달라.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목적이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려고 가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아 순방하는데 한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돌아가요. 중국 견제. 중국 안 가. 중국은 안 갑니다. 일정을 보면 저는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먼저 온다라는 생각만 하고.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나라 정상회담 하고 이제 23일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잡혀 있고요. 예. 쿼드죠. 예. 일본, 인도, 호주, 미국. 미국을 빼먹었네요. 미국을 빼니까 예. 돼지가 소풍 간 것처럼 그 가장 우방 국가잖아요. 예. 그 쿼드 정상회의 참석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견제를 하러. 중국을 소위 시쳇말로 매기는. 네. 그래서 행보. 중국은 예. 지금 미국의 목적 중에 하나는 IPEF, 예.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이 중국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중국이랑 싸우니까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리쇼어링이라고 했잖아요. 야, 미국에 있던 공급망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다시 갖고 오면 우리가 세제 혜택 막 줄게 갖고 들어와. 근데 모든 공장을 미국에 다 지을 수 있나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요새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친한 나라에 중국에 있는 그 공장들, 그 공급망들 친한 나라에 깔자. 이걸 지금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완전히 반대하겠죠. 자기네들 자국에서 공장 빼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예. 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주말 사이에 정치적인 논리가 시장을 한번 좀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뭐 삼성전자 맞아요. 뭐 공장 지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통화 수합 정도. 지금 환율이 오늘 또 급등하더라고요. 통화 수합을 하면 환율은 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뭐 공장 지어준다거나 그럴 이야기를 꺼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일부 시장이 반영이 됐고 혹시나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이상한 논평을 낸다든지 예.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라는. 맞아요.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그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예.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는 정치적인 좀 우려감이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쪽은 중국이 암만 자기네들이 화나도 못 건드리거든요. 꼭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중국 관련된 소비주는 어떨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국제공급 가격이 올라가서 원가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 중국까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린다? 그러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 IPEF의 핵심 과제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여서 걱정은 안 되는데 그 외딴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좀 걱정스럽긴 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차장님 얘기 듣다가 아 이래서 한국 끌어들이려고 오는 거구만. 에이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뭐 많은 뭐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호재가 아니. 그렇죠.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이 아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규모 1위잖아요. 그래서 정치 외교적으로 잘 어떻게 대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를 또 논의하려고 오는 거예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뭐 경제 협력하려고 만나는 건 아닐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닐 거고. 대북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대북 관련주들이 뭐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나 지금 뭐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인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의외로 대북 관련된 그런 쪽에는 좀 뉴스를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 진짜 대북 관련 주식을 이렇게 재료로 매매를 정말 권유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료 매매, 진짜? 이게 재료 매매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인도적 지원한다고 해서 대북 관련 주식도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진짜 뭐 관련성을 찾기가 사실 힘든 거니까. 근데 너무 고고하게 펀더멘탈만 찾고 예, 그게 예. 시장의 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쪽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2017년도였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2018년. 네. 상승했었던 예. 그런 분위기를 또 이어갈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아예 배제하고 나는 시장에서 고고하게 예. 펀더멘탈만 볼 거야. 예. 그것도 옳은 방식은 저는 아니다라고 예. 봅니다. 예. 남들 뭐 할 따라갈 때. 때 같이 가는 거죠. 좋습니다. 앞서 중국 얘기를 하시면서 네. 중국과 이제 아예 대놓고 미국이 중국을 소위 따돌리고 안 만나고 우리와 일본만 만나고 가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주식시장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 네. 그렇지 않아도 중국 봉쇄 때문에 네. 주가 그야말로 계속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데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화장품 주식, 네. 그리고 음식료, 뭐 오리온 같은 기업들 있죠. 그런 쪽들은 저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워낙에 실적이 좀 안 좋았고 봉쇄가 풀릴 기대감이 조금 있었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상하이가 6월 1일부터 봉쇄를 점차적으로 풀어서 15일까지 봉쇄 풀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것도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봉쇄 해제 이야기는 꽤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나왔었던 거예요. 봉쇄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안 풀고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풀겠다. 안 좋아서 풀겠다라고 했던 게 4월 달에 지표가 정말 최악이 나와서 정말 한 번만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지. 이것도 한번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이것도 정치적인 논리인 거거든요. 지금 정도면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못 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서요. 네. 확인하고 걸어가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재료들을 봤는데 시장에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은 저는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펀더멘탈 뭐 PER 10배, PBR 1배 밑에서는 걱정하지 말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위로 튀어올 만한 요인은 없는 거죠. 이번에 실적을 봤을 때 대한민국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단을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뭐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다른 쪽에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드렸었던 말씀은
상승할 때마다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보자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경기가 엄청나게 좋고 인플레이션이 곧 잡히고 시장이 뜨거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여유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굉장히 싼 종목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6월 달에 FOMC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중국 봉쇄 풀리는 걸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아예 지금 사실 다 주식이 없는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예. 뭐 현금 비중 80%인 분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지금 인플레이션이어서 소비가 줄어들면 뭐부터 줄일 것이냐. 예. 뭐 지지난주였나요? 넷플릭스 실적 나왔을 때 이제 가용 소비 내가 지금 꼭 써야 되는 거 빼고 이건 해도 돼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구독 경제 같은 거 그거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휴대폰을 사야 되는데 뭐 갤럭시는 갤럭시는 50만 원인데 아이폰은 200만 원이야. 그렇다라고 한 어제 이제 테슬라나 아이폰이 하락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저금리고 뭐 돈이 내 자산이 막 부동산이 막 5억이 올랐고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올랐으면 6천만 원짜리 모델 3 살 수 있죠. 그런데 뭐 보조금 받으면 좀 더 싸겠지만 그랜저가 3,700만 원인데 전기차 6천만 원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어서 기존에 안만 좋았었던 뭐 가격 전가 이런 거 했던 것들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그리고 예. 대형주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우리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제 통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원화가 다시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들어오겠죠. 사실 외국인은 뭐 어저께 삼성전자 많이 샀지만 외국인은 코스닥 안 건드리거든요. 외국인의 비중 코스닥에서는 10%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뭐 추세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살 건데 그런 쪽으로 좀 피신해 있는 게 포트폴리오를 좀 어차피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고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떨어졌지만 성장주가 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안전한 굴뚝주로 좀 교체를 해놓으시는 게 네. 저는 조금 더 지금 필요한 대응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말씀하신 굴뚝주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뭐 실적 좋고 밸류에이션 예. 싸니까 예. 뭐 굴뚝주라는 게 꼭 뭐 이산화탄소 CO2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그런 뭐 철강도 괜찮고 철강, 화학 뭐 이런 쪽 밸류에이션 싼 쪽으로 예. 조금 옮겨놓는 게 좀 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께서 말씀 정답이시다. 이제 저가 매수 일정 반등 시 매도해서 현금화하자라는 네. 말씀.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율 안정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지금 전기전자 사는 것처럼 이 매수 기조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표주들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라는 되겠죠. 말씀 정도로 정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요일이 늘 기다려지는 차장님과의 시간. 오늘도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자,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